에, 오늘은 오행상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은 권력이고 지배력이다 말하는 힘이죠. 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돈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금은 오행상 금은 권력과 지배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때의 일들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도 내가 당시에도 상당히 좀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충격적인 얘기로 다가오는 어떤 현상을 보고 에, 오늘 그 얘기를 좀 꺼내서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내가 어떤 지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동네 어귀에다가 입구에다 차를 대고 이제 말하자면 그 골목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지인 집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을 앞에 이제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유치원생 애들과 초등학교 뭐 1, 2학년 아이들이 뭐 한 20명 가까이 되나 꽤 많은 아이들이 말하자면 모래를 쌓는 이제 거기 놀이터에서 말하자면 이제 두꺼비 장난을 하고 노는 거죠. 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손을 등에다 이렇게 이제 흙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노는 걸 이제 봤어요. 나는 이제 또 이 골목에도 들어가 보고 이 골목에 들어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주소가 사람들이 지금처럼 몇 번지 몇 번지 하게 되면 딱딱 떨어지는 번지가 되는데 말하자면 모번지에서 갈려져 나온 번지들이 아주 엉뚱한 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처박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노는 거를 이제 거기 말하는 중앙홀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애들 노는 게 참 천진스럽고 참 그래서 이제 이거 참 내가 찾으러 간 사람의 집은 알 수가 없고 물어봐도 사람들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분명한 것은 그 동네쯤이라고 해서 확실히 뭐 얘기를 듣고 갔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는 동네 입구로 들어가려면 큰 말하자면 아람들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인에게도 들은 바로도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조금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듣고 갔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참 찾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나름대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노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참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면서 가볍게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말하자면 한참 모래를 파서 이제 집을 짓죠. 집을 지어 말하자면 이제 응?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신랑각시 놀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아무나 배역이 정해지면 한쪽을 신랑 노릇하고 한쪽을 각시 노릇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랑 각시 노릇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대화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 어린아이들의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했죠. 예, 이제 장성했죠. 근데 그래도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했던 그 대화. 그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에, 당시에는 말하자면 삐삐라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삐삐. 말하자면 삐삐 울리면 이제 그 번호가 뜨죠. 번호가 또 누구한테 전화 왔구나. 그런 이제 몇 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번호를 가서 이제 눌러서 호출해가지고 또 누구 있냐 그러면 다방이나 뭐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에게 이제 서로 통화를 하는 게 당시에 삐삐 시대인데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대화가 아주 뭐
어른들을 뺨치는 그런 어떤 그 대화들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스스럼 없이 음, 자기야 뭐 자기는 어제 뭐 하고 놀았니? 뭐 이러면요 또 이제 그 한쪽에서 상대 애가 나 친구들하고 고수도 치고 놀았어.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제는 집에 일찍 들어갔어. 근데 일찍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그냥 얼마나 그냥 귀찮게 하는지 에, 잠을 편하게 못 잤어. 뭐 또 이렇게 대하니까 그래? 그 왜 마누라가 그렇게 복가되지? 응? 자기 마누라가 자기가 너무나 그 마누라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하니까 또 상대 그 꼬마 아이가 몰라 집에만 오면 좀 좀 쉬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꼬마가 또 말을 능솔하게 받아요. 그래? 자기야 그러면 내가 그 스트레스하고 그 기분 나쁘고 이런 거 내일 내가 다 날려줄게. 우리 신랑 출근하면 삐삐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어요. 말하자면 어떤 그 어찌 보면 그 대화상으로 보면 그 불륜남녀의 대화인데 애들이 그걸 능숙하게 소화하면서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누군가가 그런 말을 전해 주었던 뭔가 영향을 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간 지금에도 그날 그 어린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했던 그 대화. 우리 너 그래 그러면 우리 신랑 내일 아침 출근하면 삐삐 쳐. 내가 예, 사람이 하나의 생명이 이 부모 말하자면 모태의 배에 착상이 돼서 10개월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5개월씩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5개월 동안에는 어린 태아가 어머니의 영향을 철저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키우고 커가면서 어때요? 주위의 소리를 다 듣는 거죠.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인성 자체가 모태 내에서부터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6개월부터는 사람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주위의 환경들 전부 다 받아들여서 이 태아는 말은 못하지만 다 그걸 담고 자신의 그 세상 밖에 나와서의 어떤 준비를 말하자면 10달 동안 해서 이제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 건데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의 그 10개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가 태어나서 말하자면 이제 태어나면 우리 1살 먹죠. 1살에서 3살, 대략 만으로 말하면 한 2살까지, 아니면 2살 반까지, 그때가 가장 인격을 형성하고, 말하자면 그 스스로의 자성, 말하자면 스스로의 인성, 스스로의 품성을 품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시기입니다. 말을 못하고, 언어를 하고, 물론 이제 대략 돌 지나가면 돌 지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 찾고 걸음마 뛰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걸음 걷기 전에 기어다니는 기간까지를 보면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1년 되면 돌 되면 또 서서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태아 즉의 상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담고 쌓아서 나름대로의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얼마 참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5월 말, 6월 초니까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상품, 식당에 가면 여름 상품이 냉면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냉면을 게시합니다 하고, 이제 뭐 6월 초 중순부터는 그렇게 이제 그 식당 그 벽에다 써놓죠. 냉면 게시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한 3살, 4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엄마 아빠나 찾는 그런 정도의 그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쓱 아이고, 아직 날씨를 보면은 냉면을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냉면을 시작을 했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니까, 냉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머리에 익혔는지 적어 달라는 거예요, 적어. 이 냉면 적어 달라고 손가락을 딱. 참. 냉면 먹겠다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야, 응? 얘기야, 엄마도 냉면을 좋아하지만 아직은 조금 때가 좀 이른 것 같아서 다른 거 먹자. 이렇게 해도 아니에요. 애는 그 냉면에 꼽혀가지고 냉면을 갖다 기어이 그냥 아주 고수를 하는 거예요. 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자리에서 한번 너지시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되신 분이 냉면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좀 냉면을 좋아해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냉면을 좀 좋아하는 거라서 신랑 귀찮게 해서 배달로도 사 먹고 아니면 직접 가서도 먹고 해서 꽤 여러 번 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속에서 그 냉면의 맛을 어린아이가 익힌 거죠. 그리고 냉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뱃속에서 딱 인지해가지고 세상 밖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6월 초 같으면은 사실 좀 냉면은 좀 약간 날씨가 더운 날에 먹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뭐 덥지 않은 시기라서 벌써 냉면 게시했네. 이렇게 한 말 듣고 그 냉면의 단어를 익혀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냉면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에, 젊은 부부가 말하자면 냉면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요, 사실 그 냉면 대접이 좀 푸짐합니다. 이렇게 푸짐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직 비철이니까 양도 좀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물론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냉면이 되어 오니까 이거 뭐 어른들처럼 막 젓가락을 갖다 휘저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이 가위로 잘라주긴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퍼먹더라. 거의 한 반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근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 자신들이 좋아하고 나쁜 거, 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다 그걸 습득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습득을. 그래서 인격이 또 품격이 형성되는 그 어린 시절의 말하자면 유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앞번에 말했던 우리 신랑 나가면 삐삐쳐 하는 그 단어. 예, 우리가 이제 그 통신 수단의 어떤 그 발전의 과정에서, 그래도 삐삐가 그래도 한 7, 8년 세월, 예, 5년 이상 한 7, 8년 세월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핸드폰, 전신 벽돌 같은 그 핸드폰 나오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시대로 돌아오니까 지금 20대 되신 분들은 모르죠. 20대들은 모르죠. 30대쯤 돼야 30대 넘어가는 사람들 30대까지 모르겠네요. 삐삐 같은 거 말만 들었지.
예. 그리고 이제 30대를 넘어가야, 30대 중후반 넘어가야 삐삐를 겨우 알겠네요. 예. 벌써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이 어떤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뭐 몇십 년의 어떤 가야 개발되어져 나오는 어떤 그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그냥 불과 뭐 5년, 뭐 7년, 뭐 10년 이내에 그냥 막 싹 바꿔. 지금 전부 다 뭐, 우리 한 국민들 모두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참, 어릴 때의 그 동네마다마다의 그 전화기 한 대 놓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누구네 집에 전화 왔습니다 하면서 전해주는 이런 시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발전된 겁니까? 뭐, 뭐 하다가도 그냥 툭툭툭툭 지금 그냥 아무하고나 전화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이 됐는데,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에 파묻혀서 어린아이들의 인성이 버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살, 2살 된 애들도 핸드폰만 던져주면 조용하다잖아요. 거기서 그 자기들 게임하고 뭐 오락하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어떤 이익되는 점, 좀 바람직한 점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손해되는 점, 바람직하지 않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세상살이는 음과 양의 관계입니다. 내가 양의 관계에서 음을 바라보는 것과 음의 관계에서 양을 바라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냉면을 주문한 그 참 그 어린 꼬마의 그 얘기도 들어보면, 아이 참, 엄마가 좀 임신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좀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벌써 냉면이라는 단어를 벌써 딱 듣고는 그냥 바로 그냥 손가락 찔러 저거 시키라고. 난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 아이들은 이 어떤 힘으로 제압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인지하게끔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러면 그 설명이 지금 안 먹힌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또 그걸 담아요. 왜? 이제 걸러지겠죠. 내가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걸러져서 아이들이 좀 착한 쪽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그 자식들의 인생을 어릴 적부터 좌우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행상 우리가 이제 금은 지배력이고 권력이다. 뭐, 참, 이 쇠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누구나 뭐 어떻게 뭐 다른 말 하겠어요? 그냥 간단한 돌멩이도 다 쇠로 보면 돼. 왜? 그 속에 또 금속이 있으니까. 예, 금속이 있으니까.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공하느냐, 가공해서 쓰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오행상으로 볼 때는 천간에는 경과 신이 오행의 금이고, 지지에는 신유가 금입니다. 근데 같은 금이라도 가공을 하면 맥곱절의 그 어떤 가치를 내지만 원석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값어치가 별로 안 쳐주잖아요. 물론 일반 돌멩이보다는 뭔가 기금속이 들어있는 값을 쳐줍니다만은, 이 가공을 하든 재련을 하든 해야 이제 어떤 그 말하자면 그 가공품으로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값이 다 다르죠. 사람들 값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을 수는 있으나 실상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마다마다가 다 그릇이 다르듯이 사람들도 마다마다가 다 값이 다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체의 어떤 우리가 이제 다루는 물체 보면, 물감이나 차량, 그다음에 은행, 은행은 이제 뭐 이제 그 돈을 뭐 찍어내든 말하자면 이제 또 통화 조절을 하든 뭐 이제 중앙은행에서 합니다만은, 은행이 좌우지간 오행의 금에 속하고, 그다음에 지폐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무기,
말하자면 전쟁터에 사용하는 살상 무기들, 이거 다 전부 다 오행상 금이죠. 네, 전부 쇳덩어리를 만들었을 테니까. 쇳덩어리나 화학무기 만들었으니까 이 무기가 오행의 금에 속하고, 금이나 은, 동,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금에 속하고, 우리가 이제 그릇도 그렇죠. 네, 그릇도. 물론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도 있습니다만, 다 일단은 그 그릇 종류는 금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떠 다니는 비행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선지에다 그려놓은 악보 있죠? 이것도 오행상으로는 말하자면 금에 속합니다. 보석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침이 뭐냐면, 우리가 뱉는 침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방에서 꽂는 쇠 막대기 있잖아요. 그 침. 그것도 이제 당연히 말하자면 금에 속하고, 고추, 매운 고추도 금에 속하고, 양념 종류 있죠. 그것들도 말하자면 오행에 금이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인물, 직업군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사들, 엔지니어들, 오행이랑 다 금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은행원 또 금에 속하고, 군인도 금에 속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금에 속하니까 자연히 운전기사들도 역시 금에 속하고, 철도도 그 쇠뭉치가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금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자신 노인들도 오행이 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 싱어들, 여기도 오행이 금에 속하고, 접대부, 요리사 등도 금의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침술사, 마취사, 의사 등이 말하자면 금에 속하는 인물들이고 직종입니다. 인체의 분류로 보면 폐장과 대장, 폐와 대장이죠. 그 다음에 근골, 경락, 소리 내는 음성, 요 소리는 말하자면 목구멍 우리가 울 때라 그러죠. 요것도 이제 요 부분들이 금에 속하고, 그 다음에 피부, 골수염, 그 다음에 정맥, 코, 혈관, 모발, 타박상, 그 다음에 이제 월경, 이런 것까지가 말하자면 금에 속한다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 유아기에 사람들의 인성이 거의 70%가 다듬어진다 그럽니다. 인성이. 그러면 이제 말 못하는 그 3살까지의 그 다듬어진 인성을 가지고 나머지 30%는 그 10살 미만까지의 또 한 20%를 담는다 그럽니다. 그럼 80%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즉 1, 2, 3, 4학년 때에 이미 인성의 80% 이상 90%가 다 정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까지에는 10% 정도의 인성을 다듬을 수가 있는데, 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인성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해보는 단계거든요. 중학교 때의 나이와 고등학교 때의 나이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나머지를 더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니고 있는 인성을 나쁜 쪽으로 또 돌려서 지니고 있는 본인의 어떤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주 무서운, 또 교육을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받아들인 이념들, 이런 것들은요,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품고, 즉 내가 한 80%, 90%의 어떤 인성이
완성이 됐어요. 자, 됐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10%뭐 전후였던 그것만 어느 만큼 잘 다듬어서 나가면 훌륭한 이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의 교육이 잘못되거나 다른 또 못된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또 뭐 못된 것을 보고 산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니고 있는 본인의 인성을 다 까먹어서 그냥 망가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참 사람들은 때때에 살아가면서 항상 남자는 쑥놈의 어떤 그 기질이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또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암놈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교육과 어떤 것들을 또 배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태어난 천간의 기운에 의해서 암수의 기운이 바뀌는 수가 있죠. 즉 남자이면서도 암스러운 계절에 가면 암놈의 짓거리를 하게 될 것이고, 여자이지만 또 계절에 순놈의 기운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여자이지만 숫스러운 짓을 하고 살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조차도 그냥 계속 나이 먹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계절은 바뀌죠. 즉 봄의 계절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의 계절에서 가을로 바뀌고 또 가을의 계절이 바뀌면 겨울로 바뀌듯이 암수의 관계가 그렇게 쭉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쭉 숫스러운 순놈의 기운으로만 쫙 태어났다면은 그것은 뭐 숫스럽게 살아가는 기운이 평생을 좌우하겠죠. 그러나 남자이지만 때의 기운이 암놈의 계절에 들어있다면 암스러운 짓거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계절이 또 암놈이냐 순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세 번의 계절 변화를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남자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이면서도 남성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태어난 하늘의 기운을 담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암스러운 시기에 또 아니면 여자이면서 쑥스러운 시기를 살아간다? 예? 여성분들도 대범하고 뭐 아주 말하자면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 여성스러운 부분만 보는데, 아니거든요. 더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쑥스러운 일을 잘하거든요. 그럼 말할 필요 없이 그 여성은 그 계절이 쑥스러운 계절일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남자의 눈으로만 본다면 항상 남자다워야 되는데 아니죠. 그 남성이면서도 뭐 아기자기한 소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들 돌봄이 뭐 이게 보살피는 이런 것들을 그것에 또 아주 또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推理 들여다보면은 암놈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의 기운은 정하는 것은 하늘에서 정합니다. 행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때때의 그 계절, 암수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때때에 맞춰서 잘 운용하고 잘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